한 도시의 박물관에서 다이아몬드로 덮인 값비싼 황금 달걀이 사라졌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아침에 이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어요. 도시 최고의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그러던 중 달걀이 놓여있던 유리에서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자국과 용의자들의 손을 살펴보세요. 누가 범인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손가락 지문이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방해물이 있었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이 사람의 지문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다이아몬드와 귀중한 보석으로 덮인 값비싼 고양이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에요. 존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찾으러 왔어요. 우린 고양이가 없어요. 마틴 부인은 말했어요. 팔찌를 샀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테너 부인이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둑은 존슨 씨입니다. 그의 정원에 고양이 발자국이 있고 분명히 고양이를 키워요. 도시에 강도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 후 경찰은 강도가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 2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둘 중 누가 가짜이고 강도일까요? 청진기 대신 헤드폰을 끼고 있는 이 남자예요. 스티븐스 부인이 3개월 동안 휴가를 떠나면서 집을 돌보기 위해 관리인들은 정기적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이 돌아왔을 때 관리인 중 한 명이 가끔씩 일을 건너뛰고 계획에 없던 휴가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외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부, 집 페인트 칠을 하러 온 인부 중 누구였을까요? 가정부예요. 집안의 화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몇 주 동안 일을 건너뛰고 스티븐스 부인이 돌아오기 직전에야 집 청소를 한 것 같네요. 이 남자의 신부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 남자와 같은 문신을 하고 있어요. 한 소도시의 경찰은 괴물들이 조용히 마을에 침입해 인간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괴물들을 감시하기 위해 신원을 모두 파악하기로 했어요. 경찰이 괴물들이 어느 집에 사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2개의 집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에 흡혈귀가 살고 있어요. 어느 집일까요? 이 집일 거예요.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가 닫혀있는 어두운 집이에요. 흡혈귀는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 과제는 미라의 집을 찾는 거예요. 이 2집을 잘 보세요. 미라가 사는 집은 어디일까요? 여기요. 집안에 붕대가 있어요. 다음으로 찾아야 할 집에는 놈이 살고 있어요. 2 집안을 살펴보고 놈이 어디에 사는지 맞춰보세요. 아마도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모든 가구가 다른 집보다 작고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놈처럼 작은 누군가의 집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켄타우루스의 집을 찾아야 해요. 2 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집인지 맞춰보세요. 바로 여기요. 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말 발자국이 있어요. 마지막 집이에요. 진짜 마녀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마법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귀여운 검은 고양이 보셨나요? 유명한 마녀의 조수인 만큼 이 집일 거예요. 1월의 추운 밤, 델라니는 친한 친구 제인이 그녀를 찾으러 왔을 때 옷 보관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우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여러 학생을 신문하면서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말했어요. 계속 위층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리암은 말했어요. 여자친구에게 줄 사탕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음료수와 과자만 있었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한 여자애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경찰서로 데려가야 할까요? 리암이요. 추운 밤에 가게에 가려면 자켓이 필요할 거예요. 자켓이 필요하면 옷 보관소에 갔을 거고 제인 대신 델라니를 발견했겠죠. 따라서 그는 거짓말을 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모른 척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 로난 콜린스가 실종되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요 용의자는 로난의 동업자인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있었지만 돌아오자마자 경찰은 2주 전 로난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1시간 전에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형사는 그 말을 바로 믿지 않고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에서 제니퍼가 머리를 염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의 여행에서 막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염색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지 않았죠. 적어도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메는 숲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마녀의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마녀는 개구리, 쥐, 까마귀를 치료하느라 바빴어요. 마녀는 마법의 치유 장갑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2켤레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녀는 에스메의 도움이 필요했고 에스메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2켤레의 마법 장갑으로 어떻게 3마리의 동물을 모두 수술하면서도 위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녀는 첫 번째 장갑을 두 번째 장갑 위에 끼고 개구리를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장갑만 사용하여 쥐를 수술해요. 마지막으로 마녀는 첫 번째 장갑을 뒤집어 두 번째 장갑 위에 끼고 까마귀를 수술합니다. 켈러 형사는 매일 밤 개들이 납치되는 이웃의 작은 도시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미 4마리가 실종된 상태였고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밀라가 먼저 납치된 후 다음날 밤 카르마가, 그 다음에는 제이크, 그 다음에는 미스터 스니퍼가 납치되었습니다. 동네에 개가 3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표적이 될 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납치된 개들의 목걸이를 잘 살펴보세요. 처음 납치된 개는 빨간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마는 주황색 목걸이를, 제이크는 노란색 목걸이를, 스니퍼는 초록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납치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목표는 파란색 목걸이를 한 이 개가 될 것 같아요. 메이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의 재산이 들어있는 금속 금고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때마침 침실로 들어온 메이스는 강도가 금고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곧바로 창문으로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이스는 강도를 잡거나 보험에서 잃어버린 돈을 지급해주기를 바랬죠. 형사가 조사하러 왔어요. 사고 후 방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신고했어요. 그럼 강도는 없었군요. 라고 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는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를 밟지 않고는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대는 완벽히 깔끔했어요. 메이슨이 손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